들어갔어요? 응. 빨간 불 켜졌어요? 아직이죠. 근데 예전에도 뭐 Y기업 장애장애 하수인들이 지금 아주 내 글을 다 막고 뭐 꺼버리고 뭐 빙글빙글 돌리고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치고 있네요. 오늘 연합뉴스 2025년도 7월 15일자 기사입니다. 트럼프 강경 모드 전환에 러 긴장 속 예상보다는 안도도라는 기사입니다. 맨 처음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 바로 중지시키겠다 그랬는데, 그 방법으로서 가해자인 러시아 편을 들고 우크라이나를 패싱시키면서 유럽과 같이 EU가 EU도 패싱 같이 시키고 러시아를 옹호하는 쪽으로 돌아가다가 지금 푸틴이 이 트럼프의 간을 보고 막 이게 전혀 트럼프가 계획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총알을 계속 받아 챙기면서 이 북러 관계가 동맹이 더 강화되면서 이 한반도에 뭐 전쟁 위험이 더 커졌죠. 북한이 러시아의 그 정보 기술을 재무장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북한으로부터 군사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용병들을 차출해서 그 훈련 잘된 그 군대를 보내주고 이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조금 더 땅을 뺏기를 원하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죠. 트럼프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트럼프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트럼프를 비난하는 그런 측에 섰어요. 오늘 트럼프 강경 모드 전환에 러시아 긴장소 예상보다는 안도도. 완전한 입장 유턴. 분석은 강경태세 지속 의문. 푸틴 역이용 가능성. 러 증시는 상승했고 트럼프 어디로 튈지 몰라 대응 수위 고심할 듯. 트럼프의 첫 번째 푸틴 감싸고 이후하고 이 우크라이나 패싱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게 푸틴은 호락호락 트럼프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았어요. 더 역이용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무기 지원과 대러시아 관세 제재 카드를 동원해 강경 모드로 돌아서면서 러시아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잘못하다가는 이제 미러 전쟁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태세 전환을 두고 러시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예상한 강도를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50일 시한을 러시아가 또 다른 시간 벌기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50일간 시간을 줬다. 너무 많은 시간을 준 거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마르크 루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백악관 회담에서 나토를 통한 미국산 무기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모든 무기를 갖다가 중지시켜버리고 러시아는 계속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땅을 많이 뺏어가면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급급했죠. 이와 같이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 거래하는 국가에게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율이 10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엄포는 그가 2기 정부 출범 초기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이 러시아는 모든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은 전부 핵을 가질 자유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란이 그 핵이 전쟁 무기가 아니고 다른 내 쓰여지고 있다. 전쟁 무기는 아니다라고 이란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트럼프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트럼프로서 뒤통수 맞은 거죠. 대선 후보 시절부터 브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초 러시아 간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휴전 협상을 밀어붙였으나
특히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선을 긋고 영토 양보를 종용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유리한 휴전 조건을 제시해 우크라이나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랬죠. 너무 하지 않았냐. 가해자 편을 들고 피해자한테다가 이런 패싱을 시키고 이런 짓을 하고 거기에 이 나토라든지 이 우크라이나를 도왔던 많은 EU라든지 여러 국가들을 오히려 패싱시키는 그런 짓을 했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미루며 협상을 끌자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러시아를 겨냥한 본격적인 고강도 압박에 들어갔다는 뜻 분석이다.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그걸 유리하게 자기가 끌고 가면서 이번에 이란의 트럼프의 공격에 대해서 부정적인 공격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지구촌의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심각한 비난을 했어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대통령 방침은 그가 집권 초기에 취했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입장을 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BBC 방송도 트럼프 발표는 러시아에 대한 더욱 강경해진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며 뭐 미국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뭐 다른 뭐 아시아권이나 무슨 EU 국가들한테 그렇게 했던 것과 그 방식으로 러시아한테 되겠어요? 러시아도 세계적인 군사 최강국인데. 이는 평화협정 타결의 미온적인 푸틴의 태도에 대한 트럼프의 좌절감을 투영하기라도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 우러 전쟁에 트럼프는 패배한 거죠. 이 푸틴이 트럼프를 갖고 놀았어요. 영국 일간 가디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는 기존 입장에서 완전한 유턴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이 같은 압박이 러시아 태도 변화를 이어질지 좀 두고 봐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가 이협성 발언에 그칠 가능성을 엄대에 두고 러시아가 향후 대응 수위를 계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며 2주 후 다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2주 뒤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바 있다. 트럼프는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 자살 9.11 테러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다. 그렇게 보고 김정은한테 목을 매달고 또 러시아도 러시아한테도 만만한 우크라이나한테만 뭐 미국산 무기를 갖다 중지시켜버리고 러시아는 북한에서부터 무기라든지 모든 뭐 인원을 12,000명씩을 막 들여오고 그동안에 트럼프가 이 우러 전쟁에 개입하면서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돌아갔죠. 지금까지. 실제 트럼프 대통령 지난 5월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며 속인 거 알았으면 조치를 취해요. 2주 후에 다른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2주 후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푸틴한테는 함부로 아마 안 한다는 거죠. 아울러 러시아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50일 시한을 역이용할 기회를 얻었다는 분석도 있다. 50일 동안에 딴짓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간 내에 러시아가 점령지를 최대한 넓힌 후에 50일 시한이 입박한 시점에 협상에 응하는 등의 외교적 꼼수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협상에 유리하도록 계속 북한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상동에 떨어지고 있고 최대한 50일 동안 거의 2달이 가까운 동안에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여서 그 다음 트럼프가 원하는 협상을 하겠죠. 그러면 누가 죽어나가겠어요?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틴이 트럼프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 그 여우죠, 여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관세 제재 유예 시한이 도래하면 이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압박에도 러시아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였다. 뭐 지금까지 트럼프의 관세가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허약한 미국의 해구산을 쓰고 있는 뭐 아시아 국가나 유럽에서는 거의 통했을 수 있지만 이
이 러시아한테는 안 먹혀 들어가죠 이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증시 이날 2.7% 상승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루브라 역시 이날 장중 달러당 79.75 루블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낙폭을 줄이면서 78.7 루블선까지 회복했다. 러시아 애널리스트 아르티온 니콜라예프는 트럼프는 러시아 지도부가 무언가를 내놓고 협상 국면을 연장할 수 있도록 50일이라는 시간을 줬다며 게다가 트럼프는 이런 시한을 미루고 연장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시장의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너무 약하다는 거죠. 푸틴한테 더 장깨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다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의 대통령 스타일을 고려할 때 러시아 역시 긴장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인내심의 한계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극약 처방에 나설 경우 러시아로서는 전략적 오판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열린 백악관 신앙 사무실 오찬 행사에서 여러 번 협상이 타결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냈다. 이란을 폭격한 것에 대해서 푸틴이 트럼프 편을 들지 않고 이란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은 다 핵을 만질 자격이 있다,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등 이란의 핵은 전쟁용이 아니고 무슨 뭘 발전시키는 뭐다 하고 여러 가지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 것은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직구라고 했던 그 푸틴이 가장 강력한 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 다음 오늘 정교조도 등을 돌렸다라는 기사입니다. 한국경제는 2025년도 7월 15일자 정교조도 등을 돌렸다. 이준숙 공교육 수장 자격 없어. 정교조가 등을 돌렸는데 교육부 장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는 15일 이준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 조기 유학 의무교육 위반 의혹을 두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 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 수장의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다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교조에서도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지금 그 여가부 장관하고 이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5개 제기하지만 가장 강력한 게 두 사람이에요. 나머지들은 국무총리 후보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은 아주 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 돼 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됐나? 정교준이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자녀 유학은 현행 초중등학교 교육법이 하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지가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법을 어겼는데 그 교육부 장관을 시켜 쓰겠습니까? 이 마우스가 이렇게 말이 안 들어? 정교조는 이 후보자가 대학 행정 경험이나 대통령 광양인 서울대에 쉽게 만들게 관심과 의지를 보였을지 모르나 유초 중등 교육 전문성과 실천 경험은 현저히 부족하다며 입시 경쟁 해소, 사교육비 경감, 국가 책임 유보 통합, 고교 학점제 운영, 교육과정 개편, 교권 보호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역량과 비전을 보여준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교조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이 후보자는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해당 논문은 자신이 연구 책임자였던 과제의 일환이고 실질적 기여는 본인이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지도 교수로서 제자의 학위 논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기 걸 가지고 제자의 논문을 쓰게 만들었다면 그것도 죄죠. 정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자녀 유학은 현행 초등교육법 하위법령 위반한 것으로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이 후보자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해당 논문은 자신이 연구했던 과제의 일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 지도 교수로서 제자 학위 논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게 더 나쁜 거죠. 자기가 제자 논문을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럼 그 제자는 교수직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이어 인정 없이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표절로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것의 그 논문을 뭐 28%, 29%가 표절이다 그랬는데 이 지금 교육부 장관의 논문은 이준숙 논문은 60, 뭐 50, 뭐 8%가 갖다가 뺏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말이 막히면은 뭐 이것은 자기가 썼다라고 이렇게 거짓말 치는데 오늘 한국경제 2025년도 7월 15일자 기사가 정교조도 등을 돌렸다. 이준숙 교육장 수장 자격이 없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금 나는 지금까지 뭐 국무총리 후보 같은 경우는 통과시켜라 해가고 빨리 이재명 정부가 국무위원이 안정시키도록 그 국민의힘당이 야당이 협조해 줘라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당이 5명을 갖다가 저기 뭐 낙마를 시킬 양으로 했지만 뭐 거대 야당이 저들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적해야 될 부분은 이 금방 말한 교육부 장관하고 여성 장관 강선우는 이건 내보내야 된다. 지가 스스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TV조선에서 2025년도 7월 15일자 기사에서 국민의힘 고용부의 강선우 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진정.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는 전혀 아까 교육부 장관도 자식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거 다 외국으로 유학 보내버리고 모든 법을 다 어기면서 그 58%의 논문을 가지고 뺏겨서 논문을 썼고 그리고 다음에는 직거라라고 뭐 지금 강선우는 어땠어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랬는데 뭐 우리 집 비대 물새니까 가서 봐줘 그러니까 보좌진이 가서 비대 그 수리공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전문가를 불러서 수리를 다 해놓고 수리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렇게 전화 통한 그것을 전부 다 내보냈는데도 아니다고 거짓말 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 그 교육부 장관도 만약에 그 교수가 자기 논문을 갖다가 제자한테다가 그 지도 교수가 자기 것을 가지고 제자한테다 줘서 그 사람이 학위를 땄다면 절대 이런 고발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제자 것을 훔쳤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 교수가 했던 그 논문을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 것을 갖다가 많이 해서 논문을 썼다면은 이런 사건은 절대 터지지 않아요. 지도 교수가 자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논문을 통과시키게 만들어줬으면 고마우면서도 절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뺏겼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거죠. 주로 뭐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에서 지도 교수는 멍청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리고 오히려 논문을 쓰는 석사 논문자나 대학원 박사 논문자가 더 그 분야에 교수보다 더 실력 있어요. 그 분야는 단지
지도 교수는 그 논문의 어떤 룰에 잘못된 부분만 지적할 뿐이지 논문을 써서 지걸 갖다 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의힘이 강성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를 15일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국민의힘당이 이재명 정부를 빨리 국무위원이 전부 다 차서 빨리 출범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국무총리 후보는 나는 뭐 2억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가지고 국민힘당이 뭐 갖다 찍고 까불 때 나는 국회 그 국무총리 후보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 5명의 뭐 통일부 장관 뭐 누구니 뭐니 하고 별짓 다 하는데, 여기서 두 사람 걸러내야 될 것은 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이 제자 논문 58% 뺏긴 제자가 이렇게 억울하니까 이게 들통 나온 거지. 교수가 갖다 자기 논문 제자 주면 절대 들통나지 않아요. 이건 자기 것을 오버로시 빼서 교수가 갖다가 채가니까 이것을 나온 것이지. 국민의힘 주지훈 법률자문위원은 강선우 의원 21대 의원 재임 기간 동안에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가 제기됐다며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단체 대화방 배제, 동료와 교류 차단 지시 등 조직적 완따부터 자택 쓰레기 처리, 명품 구매, 가구 견적 비교, 대리 운전 지시, 비대 수리 및 공항 보호구역 내 짐 운반까지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심부름 지시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뭐 하인처럼 부렸네요. 소사처럼 부렸다는 거예요. 주 위원장은 또 국회 사무처 사용자 고용주에 해당하는 김민기 사무총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정황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점에 대해 향후 별도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알고도 이거 조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도 잘리려고. 그는 언론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경고 등 보복성 불이익을 처우를 또한 드러냈다. 이는 근로기준법 76조의 제 6항에 76조 3 제6항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은 사용자 고용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사실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의 해고나 그 밖에 불이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주 위원장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 내부의 인권 유리 문제로 국회 내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과 정치권의 기본 유리 확립을 위해 즉각적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든지 자기들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해요. 김건희 여사 28% 29% 가지고 남은 거 논문 뭘로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이 내세운 교육부 장관이란 사람이 논문 자체만 갖고도 그렇고 자기 교육부 장관이 돼가지고 그 자식 국민학교 중학생들부터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해외 유학을 보내고 그 직장 정교조에서도 거부하잖아요. TV조선에서 국민의힘 고용부의 강선우 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진정. 여가부는 그 6명을 채용하면 6명을 다 모가지 자르는 사람을 그게 못 보고 갑질하고 쓰레기를 버려놓고 분리수거 시키고 소사 아니에요. 소사 노이처럼 부리고 사람을 소모품으로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6명을 뽑아놓고 6명을 다 잘라버린 인격이면은 주로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오래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좌진들을. 그렇죠. 근데 거의 들어오면 절반 이상을 다 잘라버린 6명 들어오면 6명을 다 자르고 어떨 때는 7명을 잘랐다고 그래요. 이런 거 한 가지만 봐도 그런데
그 다음에 갑질 노릇 했던 거 뭐 자기 집 비대를 갖다 고치라는 둥, 뭐 쓰레기를 치우라는 둥. 그러고도 안 했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보좌진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 비대를 고치라고 비대 물이 새니까 가서 좀 수리를 하라고 시킨 문자하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다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그 문자를 전부 다 갖다 오픈해 버렸잖아요. 온 국민이 그걸 봤잖아요. 오늘 TV 조선에 2025년 7월 10일자 기사에서 국민의힘 고용부의 강선우 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진정이라는 기사하고 그 다음에 노컷 뉴스에서 강선우 이번에 보자금 임금 체불 의혹 조은희 진정 2건 확인. 뭐 임금도 체불했군요. 강선우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 2건. 국민의힘 고용노동부 자료 공개하며 강선우 사무실서 임금 체불. 약자 보호 여가부 장관 자격 없다. 주지도 않았네요.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보좌금 임금체불 의혹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 주무청이 여가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면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공개하여 강선우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직 시절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했다고 진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이. 조 의원은 강 후보자가 전날 청문회 당일이서야 뒤늦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에 요구한 자료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며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됐고 그 자료 제출 배경도 설명했다. 이날 조 의원이 공개한 노동자료에 따르면 국민의원 강선우 사무실 상대로 근로기준법 36조 관련한 진정이 2차례 접수됐다는 것.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인데 임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지금 자식은 뭐 해외 유학을 보내면서 그 보좌진을 자르고 나서는 그 임금을 갖다 안 줬다는 거죠. 진정이 접수된 날짜는 2020년 10월 27일 와 2022년 1월 5일자로 모두 강 후보자가 21대 의원을 지낸 시이다. 이후 두 진정건은 각각 신고 의사 철회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해 종결됐다. 강 후보를 상대로 임금 관련 진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조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임금체불 진정이 2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자료에 어떤 자료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보좌진한테 임금 지불 이런 소송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지가 많은 사람이 이게 보니까. 그러면서 임금 체불과 그 사실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 주무처인 여가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뭐 뽑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막바로 잘라버리고 이러면서 뭐 2달, 3달 금방 안 줘버리고 이랬겠죠. 강선우 후보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체불 의혹과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보좌진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지시 등 갑질 논란과 관련해 남겨진 음식 지역사무소 직원에게 조언을 구했다. 등의 해명을 놓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말바꾸기 거짓 해명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왜 거짓말이냐 하면요. 자기는 보좌진한테다가 비대 수리를 해주라고 말한 적 없다 했는데 뭐 비대가 물이 새니까 좀 수리해 주라고 지시를 했고 그것이 또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수리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런 모든 메시지가 전화 통화 내용이 다 공개돼 버렸는데도 물이 무슨 뭐 온 집안이 물바다가 돼서 어쩌고 하는데 뭐 비대가 어디에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타일이 깔려있는 화장실이잖아요. 욕실에 비대가 물이 샌다 그래서 그것이 밑으로 자연적으로 다 흘러내리지 온 집안이 무슨 물바다가 됩니까? 비대에서 나온 물이 그게 양이 뭐 얼마나 많다고. 거짓말도 상당히 대단하네요. 내가 보기에.
뭐 KBS 뉴스에서 2025년도 7월 15일자 기사예요. 대통령실은 강선우 소명 주의 깊게 검토, 안규백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언급 개인 의견.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제기된 보좌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설득력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15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진정한 브리핑 과정에서 전날 진행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논문 표절에 의뢰받고 있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는 바, 이 사람들 거짓말을 엄청 하네요. 증거물이 대도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것은 28% 남은 것을 갖다 도용했다고 표절했다라는데 여기는 58%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무슨 말을 할지 난 모르겠네요. 이들은 해놓고 나서 증거가 있는데도 전부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치고.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는 바 진행된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본인의 소명 그리고 소명을 갖고 있는 적절성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71석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국민의힘당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봐요. 국무총리 후보는 나는 지지했어. 저 사람은 2억 가지고 무슨 재산 형성 과정을 찾고 난리냐 그러고 국민의힘당을 공격을 했는데 지금 이 여성가족부 장관의 보좌진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아 가지고 2번이나 이렇게 고소를 했고 그 보좌진들을 가지고 비대 물세니까 고치라 무슨 쓰레기 분리수거라 여러 가지 6명 갖다가 사람을 제일 많이 뽑고 제일 많이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보좌진을 한번 이렇게 사람을 쓰면 오랫동안 수십 년 이렇게 하는 그런 직업인데 이렇게 많은 보좌진을 한꺼번에 내보내고 또 타고 이런 과정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임금 체불로 고발을 2건이나 당했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조은희 의원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뭐예요? 이건 땅콩 해양 사건이 생각나네요. 한편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 작전권 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을 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후보자로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봐요. 나는. 강변에는 전자권 환수 문제라는 건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고민했던 사안이라는 점을 지금까지 많이 말했고 미국도 그거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새로운 현안 사안 아니지만 우리 정부도 공약으로 전자권 환수를 언급한 바 있고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년 아니다 이런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는 것 전혀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다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백을 묻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이유는 따로 특별히 없다면서 국무회의에 금융위원장에 대한 적절한 대출 규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을 칭찬하셨다고 언급했다. 재임할 수도 있겠네요. 이어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위에 내놨던 여러 금리 규제 같은 부분이 효과가 있었다고 칭찬하며 자중이 웃었다며 부동산 대책을 특별히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금 6억 그 대출 그 규제에 대한 거 그거 성공한 거죠. 오늘 KBS 6시가 다 돼버리네. 대통령 강선우 소명 주의 깊게 검토 안규백 임기 중 전자권 전환 언급 개인 의견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루스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좀 쉬게 내버려 두지 뭘 이걸 하라고 자꾸 이래가지고 나한테다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었네.